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토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저축은행을 비호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원장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종 박테리아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질병의 진원지인 독일 함부르크의 감염자 수는 안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확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홍기백 특파원입니다. 시리아에서 이슬람 금요기도회를 마친 시민들이 또다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무력 진압에 나선 시리아군의 발포로 2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신혜 기자입니다. 예년 같으면 꽃게로 넘쳐나던 서해 바다에서 꽃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어선이 주로 활동하는 연안어장의 어항이 좋지 않아 영세어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여러 곳에서 침출수를 확인했다는 환경단체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방역당국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어서 주민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진폐증 환자 발생 비율이 공장이 없는 지역에 비해 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서해안에서만 잡히던 키조개가 동해안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난류성 조류를 따라 이동해 수온이 높아진 동해안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극작가 차범석의 5주기를 맞아 연극 산불이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주말 볼만한 공연과 전시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달 중에 올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 등은 소비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도마에 오른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을 금지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프로축구 승부조작의 브로커로 활동한 조직폭력배가 K리그 정규리그 경기에 1억 원을 베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승부조작과 불법 베팅에 가담한 선수와 폭력조직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고사리 한 품목으로 연간 70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국내 최대 고사리 생산지가 된 남해 창선섬에서는 요즘 고사리 채취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지종간 기자. 주 사건 기자 24시는 서울대 법인화 논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사회부 김정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법인화를 추진하는 대학 측의 반대에서 학생들이 항의를 하면서 총장실을 점거했다고요? 네, 서울대 학생들이 법인화 반대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인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저축은행을 비호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원장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이 다치는가 하면 식당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를 공윤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발암물질을 식품 첨가제로 사용해온 대만 업체가 이 식품 첨가제를 중국 업체들에게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이징에서 김경태 특파원입니다. 금융위기로 시작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분을 취득한 회사의 산업은행이 퇴직을 앞둔 임직원들의 자리를 만들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일 기자입니다. 뉴스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